안녕하세요. 저는 순환경제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HP 지속가능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김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HP 한국하고 일본에서 공국정책하고 지속가능성 컴플라이언스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오늘 세션에 아마 말미에는 커리어 멘토링 같은 게 있다라고 해서 혹시 이 사람은 뭐 하는 분이지 궁금하면 QR코드 아까 있더라고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이 있으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처음에 에코 머니나 약간 핸드 사인을 생각했어요. 이 삼각형의 역학관계를 밝히러 내가 이 발표장에 오는구나. 근데 아까 사회 하시는 분께서 에코머니나 이렇게 발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맛을 살리지 잘 못했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얘기하게 돼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쪽의 연사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런 아이디어가 실제적으로 글로벌하게 비즈니스 케이스가 된 사례를 잘 소개를 해주셔서 저는 아마 HP가 이제 글로벌 기업의 관점에서 순환 경제가 어떻게 경쟁력이 되고 또 중요하게 매출이 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지 사실 HP의 지속가능 영향 보고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는 분이 아직도 여전히 보인다면 발표 말미에 그러면 뭐 진로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인재에 대한 역량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왜 지속 가능성은 선택이 아니고 저희는 sustainability is a business imperative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왜 이제 당위적인 요소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HP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IT 업계로는 최초로 2001년부터 매년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간해 왔고요. 올해도 이제 곧 한 15일 정도 보름 뒤에 또 다시 발간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보신 분이 없으실 것 안타깝네요. 정 많은 동료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보고서인데요. HP가 ESG 분야에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어떠한 성과를 지금까지 내고 있는지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웹사이트에 오시면 지난 동안 발간되었던 저희의 그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HP는 굉장히 오랫동안 목적지향적인 이런 기업으로 활동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이 HP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사실은 근간이기도 했고 그 덕분에 저희가 오랜 동안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은 기반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의 지속 가능성의 출발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 번째는 폐기물, 자원 고갈, 환경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는 환경부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은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객이 없으면 기업은 살 수 없습니다. 고객들이 자신의 지속 가능성 목표라고 하는 것을 달성해 줄 파트너를 찾고 이제는 굉장히 당당하게 기업들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파트너, 고객, 그리고 HP 공동의 어떠한 과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 가능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단순히 규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규제를 앞서가고 동시에 고객의 어떤 니즈를 충족해야 결국에 우리 미래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믿음에 대한 중간 결과 같은 건데요. 앞서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사례들 말씀 주시고 지금 비즈니스가 계속 커가시고 마켓 쉐어가 늘어가는 것들을 좀 보여주셨어요. 저희는 저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2024년 기준 HP 전체 매출에 저희가 전체 매출 규모가 한 80조 정도 됩니다. 전체 매출의 60%가 지속 가능한 매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코퍼레이트 나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분류 체계에 따라서 환경 라벨 인증 제품,
재생 소재 설계 제품, 재활용 수리, 재활용 제품, 제품 수명 관리 서비스 등을 다 통틀어서 이런 것들이 배출한 그 발생한 매출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했을 때 이미 60%를 넘고 있고요. 결국에 이것은 환경을 고려한 제품과 서비스가 이미 HP의 핵심 매출 구조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저희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IBM 연구를 보니까 그 안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내재한 조직은 더 큰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75%나 더 높고, 그리고 동종 회사 대비 수익성이 52%나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재화됐을 때 비즈니스의 매출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소비자와 고객의 지속 가능성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것. 딜로이트 조사를 보면 소비자의 76%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더 구매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 궤도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매력적인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긴 하지만 기왕 같은 매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의 시장 참여가 늘면서 이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브랜드에 구매할 가능성이 다른 것에 비해서 27%나 높다라고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 회사를 아직 다니고 있는 이유는 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제가 믿고 있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임직원이 우리가 가져가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10명 중에 9명은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몇 가지 수치를 드리기는 했지만 결론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목적을 가지고 실행을 하면 비즈니스 성과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고객의 신뢰도 얻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인재 싸움이잖아요. AI 시대이긴 하지만 결국에 인재가 우리의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건을 봤을 때 그 철학 안에, 비즈니스 구조 안에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쪽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연순환이나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목표뿐만 아니라 1년의 성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 지속가능성 전략은 사실 크게 3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지속가능성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HP 가치사슬 안에서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높이는 것, 3가지 축이 있는데요. 그 밑에는 사실 그 상세한 또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저희는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도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제품이나 포장재 75%를 자원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지금 2024년 기준으로 43%를 달성을 했습니다. 아마 혹시라도 규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 포장재에 대한 부분들 얼만큼 이제 사회적인 또는 국가의 요구들이 많아지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016년 이후에 뭐 110만 톤 이상의 하드웨어와 소모품을 재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후 사용 후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게 뭔가 완벽해서 보여드린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개선의 구조를 가져나가는 것이 그게 기업이 가지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어떤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은 저희 비즈니스 전체적인 구조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 있으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전환점인데요. 이 제품을
설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환을 고려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약 80%는 실제로 제품이 설계되는, 서비스가 설계되는 시점에서 사실은 다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HP의 접근은 나중에 재활용하면 되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사실 저는 대표님께서 섬유 뽑아낼 때, 이 소방복을 만약에 섬유가 뽑아질 수라고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다면 혹시라도 섬유 뽑기가 쉬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순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에너지 사용이라든가 수리 용이성, 수리 가능성,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까지 전체의 사실은 수명 주기를 고려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설계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기가 1초에 3대씩 출하를 합니다. 그만큼 저희가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 곳이고, 햇빛이 강하면 그늘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 마켓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탄소 발자국에 대한 저희 영향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굉장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순환형 설계는 4가지 핵심 축이 있고요. 첫 번째는 수리와 리퍼비시 를 고려한 설계, 그리고 두 번째는 재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진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체가 좀 더 용이하고 다시 자원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모양새. 아까 특정의 어떤 자원들을 다시 처리하신 다음에 가져가신다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굴이라든가 자원 자체가 굉장히 희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원물 그대로 잘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구조죠. 그리고 원자재의 사용도 책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를 무엇을 쓰느냐는 것은 이게 두 번째 삶을 살 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 고려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사람과 환경에 대한 것을 고려한 책임 있는 제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항상 염두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제품의 사례랑 서비스 사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장표를 만들면서 이거 나도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제품 사례 다 보시기보다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HP 노트북에는 재생 알루미늄, 그리고 해양 우입, 우려 플라스틱, 그리고 재활용 구리와 플라스틱들이 잘 사용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거의 100% 재활용된 것들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프린터에는 60% 이상 저희가 사용 후 재생된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HP 아까 인증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던 대표님이 계셨는데, 새롭게 PC를 쓰고 나서 리퍼비시된 PC 같은 경우는 원래 신제품 대비 탄소 발자국이 한 72%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실제적으로 생산될 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리퍼비시가 돼서 사용의 수명을 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 지불하는 사람들의 총량, 지불량도 실제적으로는 준다고 합니다. 저희 PC를 기준으로 한 7년을 생각했을 때는 한 11불 정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저희 내부적인 연구 조사도 있었습니다. 서비스 부분 제가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단순히 저희가 순환 경제를 생각하면 제품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구독 서비스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뭔가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고 그 물건의 이제 삶이 닿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탄소 발자국을 가장 줄이는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서비스 형태의 구독 서비스를 구독하는 것이 그 제품을 다 쓰고 수명이 끝났을 때 실제적으로의 탄소 발자국을 재보면 오히려 더 짧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하면서 저희가 순환 경제, 그리고 제품의 순환성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라고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파트너 얘기 아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그리고 요즘에는 실제로 그래서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나았니라고 할 때 하나의 기업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고 그 기업이 실제로 가치사슬 속으로 묶여져 있는 다른 기업들과 그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탄소 발자국이 생겼는지까지도 이제는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가 한 14,000개 파트너사가 있고, 그리고 저희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서플라이어는 한 수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파트너사들과 같이 단순히 성과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교육, 그 지속 가능성 교육을 통한 어떤 인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파트너를 통해서도 지속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 이 부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들 그렇게 생태계 안에서 같이 고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거는 뭐 읽어보십시오라는 것보다도 그 저한테 처음에 발표해 주셨을 때 혹시라도 HP 안에서 지속 가능성 영역에는 어떠한 진로의 기회가, 커리어의 기회가 있는지도 얘기해 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속 가능성의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학생이시라면 지금 상상하고 계시는 그 영역보다 굉장히 융합적인 그러한 그 요소들이 많이 있고, 그게 제품의 개발일 수도 있지만 그 제품의 뭐 스튜어드십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것들을 어떠한 형태로 서비스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 부분일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들은 결국에는 같이 공동으로 사실은 일을 하는 거라서,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에 비즈니스는 성공해야 하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데이터 분석력, 그리고 기술, 커뮤니케이션,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사실은 서스테너빌리티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번 더 뭔가 선택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없으면 이제 못 산다. 아마 세션 2에 발표하시는 분들 보시면 다 경영 전략실에서 오셨을 거예요. 왜 서스테너빌리티가 전략실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래도 한동안, 꽤 오랫동안 같이 있을 것이다. 이 안에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